안녕하십니까? 오아시스 요양병원 원장 김준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 기회를 주신 김승철 원장님과 동료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온코서미아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의학에서 환자의 진료에 안전성과 효과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온코서미아는 한국의 암 환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온코서미아를 알고 있고 치료에 이용할까요? 온코서미아는 충분히 안정성과 효과를 보장하고 있을까요? 오늘 강의에서는 현재 환자들이 얼마나 온코서미아를 인지하고 있는가, 임상 증거는 충분한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제 경험과 함께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연구의 필수 요건으로 자리잡은 ICH GCP의 임상관리 지침이나 IRB의 제정 목적은 피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해로부터 피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오늘날 환자 안전은 임상연구에서뿐만 아니라 의료의 전 영역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진료 분야에서는 환자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업무 절차들이 표준 업무 절차로 제정이 되고 있고, 업무 절차를 표준화하여 환자 안전을 향상하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 의료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표준으로서 환자 안전은 최소한의 원칙이나 규제만이 아니라 의료계의 주된 성장 동력이기도 합니다. 안전한 약물, 안전한 의료기기, 안전한 치료 방법, 안전한 의료기관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시대가 되어 보다 안전한 무엇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의료계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온코서미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고 효과 있게 환자를 치료하고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제작 및 보급을 맡고 있는 온코섬 하스피케어뿐만이 아니고 기계를 운영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메디컬 스태프 간에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1년) 결핵 및 호흡기 학회지에는 한국 폐암 환자의 대체 및 보완요법의 인식에 관한 한림대학교 최중현 교수님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2019년 8월과 10월 사이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대형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폐암 환자들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대상 환자들은 434명이었습니다. 그림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68.8%가 대체 및 보완요법을 알고 있었는데 7%의 환자는 보완 대체요법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환자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대체요법은 버섯, 온코서미아, 고용량 비타민C, 인삼이었습니다. 허브나 명상 등을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는 외국의 보고와는 매우 다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4분의 1 이상의 환자가 온코서미아를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온열 치료는 암 환자에 도움이 될까요? 캐나다의 콩테 등은 2020년 5월까지 발표된 논문을 기반으로 메들라인 코크란 라이브러리 등을 이용 온열 치료 효과와 안전성, 삶의 질, 유용성 등을 분석하여 지난 9월에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온열 치료 관련 980개의 논문 중 166개가 분석의 대상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싱글암 혹은 관찰 연구였지만 7개의 메타 분석 리뷰와 18개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도 포함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유방암, 자궁경부암, 식도암, 위암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정을 하였고 부작용도 적다고 하였습니다. 또 온열 치료가 다른 보완 대체요법의 효과를 감소시키지는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들 분석 논문에는 앞서 발표한 선생님들의 논문을 포함하여 여러 편의 온코서미아 관련 논문도 있었습니다. 몇 개만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닥터 미나르의 2019년 논문입니다. 자궁경부암에서 항암 방사선 단독 치료보다 온코서미아를 함께한 치료군에서 6개월 후 병의 국소 조절과
국소 무병 생존 기간이 우월했습니다. 닥터 미나르는 2020년 발표한 두 번째 논문에서 온코서미아가 부작용의 증가 없이 인지 능력이나 치료 후 권태감 등의 삶의 질도 증가한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논문에서는 방사선 치료 범위 밖에서 치료 효과의 증가가 관찰되는 압스코파일 효과가 온코서미아 치료 환자군에서 훨씬 높다고 하였습니다. 온코서미아의 면역 효과를 기대하는 연구입니다. 2017년 발표된 클리포드 클리닉의 닥터 팡은 복수를 동반한 복막 파종 환자에서 정통 중국 의학과 온코서미아 컨비네이션을 이용한 경우 복막 내 항암제 투여보다 치료 효과, 삶의 질, 통증 조절의 향상을 관찰하였습니다. 2017년 닥터 오우는 3기, 4기 폐암 환자에서 고용량 비타민C와 온코서미아의 안전성과 약동학 연구를 저널 오브 클리니컬 온콜로지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97명의 진행성, 치료 저항성 폐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온코서미아와 고용량 비타민C가 생존기간, 무병 생존기간, 삶의 질 등에서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많이 함께 사용하는 비타민C에 관한 논문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닥터 미나르, 닥터 팽,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선영 교수님 등의 노력으로 많은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온코서미아 치료의 안전성과 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온코서미아를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까요?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대부분의 교통사고의 원인을 운전자의 판단착오나 과실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도로구조의 잘못, 차량구조 결함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온코서미아의 안전성, 효과, 질을 유지하지 못하는 원인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퍼레이터의 관점에서 보면 트레이닝이 부족하거나 프로토콜을 무시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하며 제대로 된 환자와 직원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계회사에서 병원과 오퍼레이터에게 제대로 된 피드백과 메인티넌스를 하지 않는다면 기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문제들은 결국 환자의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고 퀄리티는 낮아지게 되어 새로운 치료 효과의 증거를 만들 수가 없고 새로운 치료 방법을 개발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잘 훈련된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메디컬 스텝, 좋은 병원 시스템을 가지고 슈퍼비전을 하면서 의료법을 잘 따른다면 환자의 안전성과 치료 효과는 보장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기계회사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피드백을 잘 받고 메인티넌스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환자의 안전과 치료 효과는 높아지고 높은 퀄리티가 유지되며 여기에서 새로운 임상 증거와 치료 방법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발표된 온코서미아 저널에는 모든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따라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자동적으로 하는 치료를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열 치료를 기계만 환자에게 놓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는 모두 다르며 우리가 치료하는 것은 어떤 특정 장기가 아니라 환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환자들은 서로 다른 부작용을 보이며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료 경험이 필요합니다. 특히 진행된 환자들은 이전에 많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험 있는 의사의 책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치료는 환자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가 겪는 교통이나 혹은 치료 경험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환자의 온도 감각을 중심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환자의 자연경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역동적이고 지속적으로 환자를 추적 관찰하며 치료 때마다 기계를 컨트롤하고 치료 중
무조건 치료 후에 환자가 어떤지를 잘 관찰해서 완벽하게 치료를 해야 합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치료 동안 환자를 꾸준히 계속적으로 모니터해야 합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는 치료를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온도 민감성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깊은 진정 상태, 마취가 되어 의사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환자는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2020년에 업데이트된 치료 불가능 조건에는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개방된 상처, 출혈 증상, 궤양을 동반한 종양, 그리고 머리나 목에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경우 치료를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제 경험을 말하겠지만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트라인디케이션은 아니지만 매우 주의해야 할 환자들이 있습니다. 치료 범위 밖이라도 카디악 페이스메이커 같은 임플란티드 액티브 메디컬 디바이스가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메탈릭 임플란트, 플라스틱으로 만든 구조물, 스텐트, 카세터, 장루 등이 있을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작용과 의료사고를 피할 수 있을까요? 문헌상으로 나오는 드물지만 가끔 경험하는 가장 흔한 부작용은 피부 발적, 화상, 지방 화상 등입니다. 특히 지방 화상은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현장에서 경험하는 가장 흔한 온코서미아의 부작용은 피로와 무력감입니다. 이로 인하여 환자가 황암 혹은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온열 치료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온열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잘 설득하여 제때에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아시스 요양병원에서는 치료의 퀄리티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프로세스 동안 치료 효과와 치료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한 프로토콜을 지키고 의료법을 따르며 치료 시 모든 프로세스를 체크하고 기계적으로 모르는 사항이 있거나 의문 사항이 있으면 바로 하스피케어에 질문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병원의 치료실입니다. 치료실 옆에 바로 진료실이 위치합니다. 모든 프로세스는 컴퓨터와 문서로 매번 확인하고 환자, 의사, 오퍼레이터가 사인합니다. 치료 전에는 항상 환자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 및 준비 과정이 있고 치료가 끝난 후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음료수를 먹으면서 치료의 마지막 과정을 진행합니다. 프로토콜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타입의 프로토콜과 하스피케어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기반으로 우리만의 치료 프로세스를 만들어 실천하고 있습니다. 온코서미아의 프로토콜과 논문을 포함한 많은 정보들은 온코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한번 보시고 책장에 그냥 꽂아 놓으셨을 텐데 하스피케어에서 제공한 고주파 온열 치료 시스템 관련 자료인 사용자 매뉴얼에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코서미아를 운영할 때 알게 모르게 경험하는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국소, 전신염증이 있을 때, 환자가 너무 약할 때, 치료 부위의 지방 조직이 두꺼울 때, 특히 유방암 환자에서 화상을 동반한 지방의 용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렉트로드 밑에 땀이 많이 났을 때, 귀나 뼈가 있는 부분과 같이 블러드 플로우가 작은 부분을 치료할 때, 헤어가 있는 부분, 플라스틱 셀라인 혹은 메탈릭 임플란트가 있는 환자를 치료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브레스트 임플란트를 통한 치료는 금하고 있습니다. 복수가 있을 때, 소변이나 위액과 같은 체액이 치료 부위에 있을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꼽은 치료를 할 때 직접 파워가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 경험상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부작용은 지금 언급한 잠재적 위험성을 무시했을 때 발생합니다. 현재까지 온코서미아는 컨비네이션 트리트먼트를 권장하고 치료 시간은 45분에서 90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그렇지만 블러드 플로우가 좋지 않은 부분은 매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셋업 히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우 블러드 퍼퓨전을 가지고 있는 종양을 치료할 때는 방사선 치료 전 온열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좋지만 현실에서 온열 치료를 먼저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이나 혹은 방사선 치료기를 가지고 있는 병원에서는 이 치료 방법을 권장할 수 있지만 개인 병원에서는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제가 경험한 몇 개의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제가 이전에 학회에서 보여드렸던 스텐트를 삽입한 복수와 간전이가 있는 위암 환자입니다. 나이 때문에 온코서미아 단독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복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할 때는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메탈릭 스텐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깊게 관찰을 가면서 치료해서 별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출혈과 멍이 있던 수술 불능 유방암 환자입니다. 림프절 전이를 동반한 진행한 환자였었고 전신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온코서미아를 같이 시행하였고 나중에 설명드릴 본원 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치료 후 수술 가능한 상태가 되어 유방 전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상처에서 출혈과 분비물이 광범위하게 있었기 때문에 치료하는 동안 이것을 닦으면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환자는 수술 부위 피부에 암이 재발한 유방암 환자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부에 암이 재발한 경우 항암제가 피부에 도달하기도 어렵고 방사선 치료를 추가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피부 병변의 삼출물, 출혈 또는 이로 인한 2차 감염은 환자의 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저희는 3개월 넘게 환자를 치료하였는데 커다란 부작용 없이 환자 치료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도 출혈이 있는 부위를 계속 닦아주면서 염증 치료를 함께하며 치료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왼쪽 눈에 네솔 아크리말 덕트 캔서 환자입니다. 수술을 했는데 리섹션 마진이 양성이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방사선 치료 후 온코서미아를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3년이 지났는데 재발의 증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로우 블러드 플로우가 있는 귀 부분에 일렉트로가 닿으면서 조그만 화상을 입은 게 보입니다. 모든 환자들은 온코서미아 치료 전 플레인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쪽 혹은 한쪽에 피그테일 카세타가 있으나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치료를 시행합니다. 가끔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지만 조금 쉬고 치료하면 괜찮습니다. 메탈인 경우에는 하스피케어 기술증과 의논 후 치료를 결정합니다. 여섯 번째 케이스처럼 뇌수술을 한 경우 클립이 있음을 플레인 엑스레이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치료 불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온코서미아의 인디케이션과 컨트라인디케이션을 말해달라. 일주일에 치료는 몇 번 해야 되냐? 시간은 얼마나 해야 되느냐? 누가 기계를 작동해야 되느냐? 등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두 가지 질문은 이미 설명을 했고 세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나?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병원들이 소송을 당해 있거나 현재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의사의 관찰하에 의료인이 시행을 하면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이라 함은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의무기로사 등 많은 행정직원들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닥터의 슈퍼비전입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즉각적인 처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환자는 치료 시작 전부터 치료 시작 후까지 관찰을 해야 하고 자주 환자와 소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온열 치료와 관련하여 몇 건의 소송을 경험하였습니다. 3년이 넘는 소송이 얼마 전 2심까지 모두 우리 측 승리로 끝났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주위 다른 병원들의
잘못된 기계 사용, 의료법 위반 등으로 저희 병원까지 휩쓸린 경우입니다. 제 경험상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판사들의 관심은 누가 이 치료를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치료가 위험성이 높으냐 낮으냐, 의사와 오퍼레이터가 트레이닝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 그리고 메디컬 레코드가 있느냐 없느냐 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선생님들이 메디코 리갈 프로그램을 피하고자 한다면 앞서 설명한 치료 프로세스 원칙을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하스피케어에 자문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뇌종양 환자에게 온코서미아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한 환자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닥터 지아마리아 피오렌티니의 발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닥터 지아마리아는 2018년과 2019년에 재발한 말리그넌트 글라이오블라스토마와 아스트로사이토마 환자를 대상으로 온코서미아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환자 숫자도 149명이고 치료 효과도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닥터 지아마리아처럼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닥터 지아마리아는 직접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닥터 지아마리아의 발표를 볼 때 관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닥터 지아마리아의 전체 과정을 보지 못합니다. 병원 환경이나 메디컬 스태프들의 역량, 그리고 환자들의 전처치에 관한 부분을 전부 알기는 어렵습니다. 닥터 지아마리아는 종양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이태리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브레인 튜머를 치료하기 전에 항경련 치료를 했고 뇌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 글라이세롤 250ml를 투여했으며 항상 응급 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 오메프라졸은 왜 주었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제 생각은 드러그 리포지셔닝을 이용하기 위해서였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적지 않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0년 논문에 의하면 오메프라졸은 궤양을 치료하는 본래의 효과뿐 아니라 뇌암의 진행과 증가를 방지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수적인 효과로 오메프라졸의 드러그 리포지셔닝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닥터 지아마리아의 논문 제목은 재발한 뇌종양 환자에서 온코서미아의 역할이 아니라 재발한 뇌종양 환자에서 온코서미아 플러스 오메프라졸의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인 튜머의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받으면서 퀄리티를 높이고자 한다면 제대로 된 온코서미아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과 함께 메디컬 스텝이 브레인 튜머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며 드러그 리포지셔닝 같은 첨단 정보에도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하다 보면 안전성은 확보가 안 되고 치료 효과도 기대할 수 없으며 환자는 위험에 빠지게 되고 온코서미아를 사용하는 많은 다른 선생님들까지 공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온코서미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논문 혹은 학회에서 발표된 온코서미아와 관련된 임상시험들은 표준 치료 방법과 같이 한 것입니다. 확실히 표준 치료 방법들은 임팩트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표준 치료 방법이 전혀 효과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 치료 방법이 불가능할 때 담당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사망 선고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인체는 이런 사망 선고와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표준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이 그 환자의 사망 선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암은 내가 치료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치료했는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암을 바꾸는 것은 나 자신이며 그 중에 일부는 선생님들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 우리는 온코서미아를 단독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온코서미아 단독으로 치료하는 환자는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생활습관 치료, 패스트 미미킹 다이어트, 고압 산소 치료와 메토포르민, 스타틴 제제, 사이모신 알파, 이스카돌, 고용량 비타민C, 그리고 한약을 먹기도 합니다. 이런 치료는 치료가 아닌가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는 표준 치료 이외에도 온코서미아와 함께 마음 치료, 생활습관 변화 치료, 운동요법, 다이어트 치료, 대사 치료, 드러그 리포지셔닝 치료, 면역 증강 치료 등을 함께 시행합니다. 어느 것 하나 무시할 것이 없습니다. 현실에서 온코서미아 단독 치료는 없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종류의 온열 치료 기계와 온코서미아를 비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미국에 있는 3개의 대학을 비교한다고 하죠. 콜롬비아 대학이 좋냐, 하버드 대학이 좋냐, 프린스턴 대학이 좋냐. 이 3대학을 비교하려면 등록금은 얼마인지, 사는데 얼마나 돈이 드는지, 교수당 학생 수는 몇 명인지, 교수의 평가는 어떤지를 비교해 봐야지 이 어떤 대학이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코서미아와 다른 온열 치료를 비교해 달라고 하면 난감한 처지에 빠집니다. 다른 비교 대상이 안전성, 효과, 치료의 질에 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 비교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논문도 없습니다. 무엇을 비교해야 될까요? 한 가지는 있습니다. 가격이 쌉니다. 가격 때문에 안전성, 효과, 치료의 질, 데이터 없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판단은 선생님들 몫입니다. 우리는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달고나 게임 놀이처럼 어떤 환자들은 치료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고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환자들은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노력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완치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 선생님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온코서미아는 한국의 온열치료 분야에서 환자에게 가장 많이 인식되어 있고 많이 사용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최근에 온코서미아의 안전성과 효과에 관한 좋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온코서미아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은 결국 메디컬 스텝, 병원 관계자와 하스피케어, 온코썸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열심히 노력하셔서 치료 효과를 높이고 환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